저도 사실 직장 스트레스를 상당히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에 학회를 갔을 때 그런 책을 샀었습니다. 책을 딱 사들고 첫 장을 넘겨봤더니 웬만하면 직장을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과의 백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출근 전 밤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일 회사에 가면 사수가 또 어떤 표정으로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에 매일 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회사에서 계속 멘탈이 터지고 실수하고 자책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퇴사할 수도 없고 걱정할까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앞으로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사연을 주신 직장인은 출근하기 전에 밤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오히려 회사에서도 잘 하려고 하는데 실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힘들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겠고 절망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주고 계십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적응장애 증상이 어떤 원인이든 증상은 비슷한데 직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울증 이런 강의, 자살 예방 강의 하다가 우리 원장님이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장님, 제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병가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쉬게 해줘야죠. 대신 영원히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우울하다는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잘못했다가 실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옛날보다는 이제 얘기하는 쪽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뭘로 나타나냐면 이 사연자들 분처럼 실수가 늘어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열심히 하려던 사람이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지고 자꾸 실수한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상사이시면 제가 정신이 빠졌네가 아니라 이거 위기에 빠진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하면 사람 한 명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직장 스트레스를 상당히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에 학회를 갔을 때 그런 책을 샀었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책을 딱 사들고 첫 장을 넘겨봤더니 웬만하면 직장을 옮기는 게 좋다, 옮기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웃었는데,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퇴사를 한 다음에 새 직장이 안 구해지면 생존의 위기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참고 견디시고 있죠. 그리고 설령 우울증이 생겼을 때라고 해도 저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평소보다 3분의 2 이상 일을 할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좋다. 왜냐면 너무 힘들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보통은 손해보거든요. 특히 퇴사 결정은 조금 미루라고 하되 절반 이하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괴롭다면 결정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회사는 회식 안 하십니까?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물으면 1등이 수면 나오고요. 조금 내려가면 이제 회식 나오는데, 물론 그걸 지금 MZ세대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흔히 한잔 했다는 게 술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걸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고 공감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경험은 실제 많이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지나서 질환 수준이 된 분들은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도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술이 많이 늘게 되면서 오히려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때문에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술 사주는 게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서구 문화는 이 일이 나하고 맞느냐 아니냐가 스트레스 요인의 1위인데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모든 조사가 다 인간관계 문제가 1등입니다. 우리 민족적 특성이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럴 때 사실 상사의 험담을 한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공감하고 내가 느낀 감정을 또 해소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셔야겠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의 혼술 인구가 많이 늘었죠.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음주량이 다 늘었습니다. 특히 원래 혼술 많이 하던 나라일수록 우리나라는 회식이 중심이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1년 이상은 줄었었거든요, 음주 소비량이. 근데 뒤로 갈수록 혼술이 늘면서 또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수를 열심히 수고한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당당히 주장하시는 분도 요즘 적지 않게 봅니다. 뭐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혼술은 공감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혼자 마시다 보니까는 의외로 속도가 빠르거나 많이 마셔서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들을 중독을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러시겠지만 정신과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희도 뭐 트라우마 얘기도 듣고 또 자기 환자 잃고 괴로운 것들은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저희도 슈퍼바이저에게, 때로는 이제 동료 의사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생활 습관에서는 아무래도 일과 사랑과 건강이 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무리하지 않고, 또 저희도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랑 같이 일한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에너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분에 기복이 있는 거는 너무너무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오히려 나는 평생 기분에 기복이 없다 그러시면 정말 조용히 정신과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근데 존재하지 않죠. 여러 진단 기준이 있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러면, 조증이 있을 때는